안녕하세요. 통합과학이랑 물리수업하고 있는 곽정혁입니다. 2시간이 다 되는 건가요, 지금? 1시간 반이죠? 예. 그래서 지루하시죠? 예. 과학 선생님만 오늘 4분, 5분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예.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11시에 그 주차장에서 대기하다가 막 올라왔거든요. 아무튼 그 공통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공통된 내용 좀 삭제하고요. 그 물리 위주로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콴다 SNT 비참 다원 예섬 세장에서 통과랑 물리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주력 학교가 이제 개포고랑 경기고, 그 다음에 한대부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포 경기는 이제 한 10년 넘게 고1과 내신 대비를 하고 있고요. 한대부고도 2018년부터 해가지고 가장 많은 학생들 이제 한대부고를 제가 제일 많이 데리고 있고요. 올해 1, 2학년 합쳐서 한 100명 정도 수업을 하고 있고, 단대부고는 1학년은 지금 물리를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이제 1학년 통과랑 물리를 같이 하는 학년이고, 내년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2학년 때 물리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단대부 물리 직보를 할 거고, 한대부 2학년 물리, 그 다음에 이제 연합반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 콴다에서도 고이 연합반 물리 마찬가지 수업을 할 겁니다. 개정되고 나면은 이제 올해 작년과 올해 이제 실적이고요. 뭐 보시면 뭐 예를 들어 뭐 한대부는 뭐 전체 1등급이 지금 현재 9등급 기준이죠. 전교생이 14명이 이제 1등급인데 제가 평균적으로 5명, 6명 배출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실적을 표 가져왔습니다. 뭐 나머지 내용은 이제 그 앞에 과학 선생님 얘기하신 거랑 동일합니다. 이제 그 예비 고일 설명회 때랑 이제 얘가 좀 말하는 것도 어제 좀 달라졌는데요. 일단은 예비 고일은 좀 더 지금 급해졌죠. 올라간 상황에서 지금 아시다시피 물투, 화투, 생투, 지투에 해당한 부분이 이제 집중위수로 바뀌었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절대평가, 상대평을 바뀌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원과목만 지금 1년 동안 1년 동안 이제 수업을 들어서, 물론 이제 외대부고나 상사 하나처럼 집중위수를 원래 하던 학교도 있었지만, 아닌 이제 일반고들, 자사고들도 전부 다 이제 상대평가를 하죠. 그 다음에 집중위수를 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고3 때 절대평가하던 이 두 과목이 2학기 때 상대평가 들어오는 게 이게 이제 치명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줄여서 말씀드리면은 2년간 공부해야 될 과학 내용을 1년 만에 끝내는 거죠. 근데 심지어 절대평가 과목이 상대평가로 바뀌었으니까 이게 굉장히 치명적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학교들은 일부 단원 몇 개를 3학년 1학기에도 병행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물리 같은 경우는 역학적 에너지를 2학년 2학기 하고요. 전자기하 양자를 뒤로 할 겁니다. 물론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으면 일단은 나온 단원은 선수 단원이 이게 앞이고 이게 뒤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되거나 같이 진행하거나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변화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물투 과목은 학생들이 선택은 많이 해요. 선택은 많이 하는데 진로 과목이다 보니까 선택만 하고 내신 공부를 잘 안 하죠. 어차피 물투 수능 볼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내신도 이제 대충 공부하고 고3 때 원과목 위주로 공부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투 과목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예비고를 올라갈 때 지금 지난주에 했던 예비고 설명할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물리란 통과 같이 수업하지만 통과 먼저 시키시라. 고1 과학을 하고 고2 과학 하는 게 순서다. 이게 수학으로 와도 똑같거든요. 중3 수학하고 난 다음에 고2 수학으로 건너뛰지 않잖아요. 고1 수학 하고 고1 가야죠. 근데 이상하게 이제 과학 같은 경우는 고1을 바로 점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죠? 통과 없이 원으로 뛰어넘은 경우. 그래서 대부분 과탐 선생님들이 수업하실 때 쉬운 것부터 설명하실 겁니다. 저도 그럴 거예요. 중등 물리, 중2랑 중3에 있는 물리를 먼저 설명하고 이어지는 고1 통합과학에 있는 물리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고2 물리학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설명할 텐데 쉽게 설명하더라도 아이들이 힘들어할 거예요. 물리니까요. 어쨌건 이제 개정안을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변화는 지금 기존에는 1년간 진행할 수 있는 커리가 이제 모든 과목이 한 과목에 그 모든 과목은 이제 한 학기 끝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집중이 있을 시스템이 될 거고요. 대신 이제 차이는 기존에 있는 현재 물리원에 비해서 분량이 좀 늘어나죠.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리는 분량이 좀 늘어납니다. 대신 기조가 정량적인 계산을 좀 줄이고 정성적인 개념을 포함하라 이렇게 이제 안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좀 늘리되 단순 계산하는 어려운 계산 문제 말고 그냥 그 개념 문제, 정성적인 내용 그런 내용을 다루고 계산 문제를 투로 올려라 이런 게 이제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물리 같은 경우는 물 원에 있는 내용하고 물투 내용이 다 이어집니다. 음. 왜냐면 이제 화학이나 생명은 이어지지 않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현재 뭐 생원과 생투는 아예 다른 과목이고 화원, 화투가 다른 과목인 것처럼. 근데 물리는 물리원을 잘하면 물투를 잘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게 심화된 버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개념적인 내용을 배우고 여기서 이제 계산한다는 거기 때문에 대략 물리는 깔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뒤에서도 커리 말씀드리겠지만 이 앞에서 내용 설명하면서 개념적인 내용 위주로 많이 다뤄주고요. 이제 투 들어갈 때 계산 문제 이어지게끔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지금 큰 변화는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점은 그나마 우리 애들 다행이죠. 이제 예비 고일들이 그죠? 먼저 올라가서 한 해를 겪겠죠.
그죠? 당장 내년 통합각만 하더라도 올해 통합각이랑 기조가 비슷하겠지만 내후년 통합각 되면은 이제 기조가 좀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원과목들과 지금 통과의 상황이 바뀌게 되는 거죠. 지금은 통합각은 전부 다 내신 대비를 학교별로 하잖아요. 왜냐하면 학교별로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험 다르게 봅니다. 대신 이제 원과목은 대부분 학교 수업을 연합반으로 하죠. 왜냐하면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비슷하게 수업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2, 3년쯤 지나게 되면 반대가 되는 거죠. 통합각은 연합반식으로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가르치는 시험 볼 거고 2학년 원과목에 해당하는 애들은 이제 학교별로 다 풋풋이 흩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제 예상은 내년까지나 내후년까지는 고2 과목은 연합반이 운영이 되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올라간 2학년 올라갈 때나 혹은 밑에 학년이 올라갈 때는 학교별 수업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게 경성적인 내용으로 가르치라 냈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쉽게 출제하고 어떤 학교는 어렵게 내는 거죠. 그게 가능해지는 게 수능 과목이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은 그 학교의 전문 선생님이 더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능 스타일 문제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 올라간 해가 되면 지금과는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바뀐 내용을 좀 보시면 기존과 거의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던 단원들은 하나 빼고는 전부 다 이어지고요. 개정 물리학으로 이어지고요. 이제 흔히 말했던 물리 2에서 일부 개정 내용이 데려오는데 제가 올해 한 수업을 한 16년, 17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교육이 세 번째 바뀌는 개정 교육이에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2009년, 1999년도에 개정됐던 교육 과정이 끝나고 이제 2009로 바뀔 때 한 번, 2015로 바뀔 때 한 번, 그다음에 2022로 바뀔 때 한 번 이렇게 바뀌는데 지금 바뀌는 내용이 약간 2009 개정 교육 때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전점 교육 과정 때. 그다음에 이제 고1 과목 갖고 수능 보는 건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학교 다닐 때랑 똑같죠. 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공통과학 가지고 그 모든 문이과가 수능 보고 했던 세대라서 그때랑 비슷해지는데요. 어쨌건 내용을 돌아오는 챕터가 보시면 예전에 물리원에 전부 다 있었던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돌림인과 안전성이 지금 처음으로 물리원으로 돌아오는데요. 현재는 이게 물리2 있지만 그 전 교육 과정에서는 물리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9 때 물리원에 있다가 2015 때 물리투로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2009 개정 교육은 아마 아시는 분 어느 계시겠지만 역사상 가장 어려운 물리였어요. 그 당시 물리원에는 유체역학이라 그래서 현재 대학 물리, 일반 물리에 있는 거에 물리원에 있었습니다. 역대급 물리가 어려워서 그게 한 7, 8년 가니까 물리가 어려워가지고 물리가 아무게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선생님을 만나면 10년 전에 저랑 같이 물리 썼던 선생님들 3명만 남아서 물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7명 다 생명과를 갈아탔어요. 생명 코인 탄 거죠. 그래서 지금 다 생명과 이렇게 엄청 많으시잖아요. 남은 건 저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암묵기를 버텨야되는데 어쨌건 그때의 시절로 이제 돌아갈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개정안이 돌림인과 안전성이 돌아오긴 하지만 정성적인 내용 위주로 가라. 이게 개정 전에 그러니까 교육과정 전전일 때는 그 수능 20번 문제 나올 정도로 킬러 파티였으면 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렇게 돌아올 것은 않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부분은 이 돌림 안정성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개념 정도만 알고 기초적인 유체 문제만 풀 수 있는 정도 넘어가면 괜찮습니다. 되려 우리 아이들이 올라갈 때까지는 기존의 물리원에 있었던 어려운 부분 있죠. 그게 그대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때까지는. 그럼 내용이 이제 여기 2, 3, 4, 5 여기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첫 주차 수업 때 여기부터 하시는 선생님이 있고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있는데 전 여기서부터 할 거예요. 원래 기존 물리원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여기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선 여기 내용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먼저 수업을 하고 뒤에서 수업을 할 겁니다. 어쨌든 첫 수업 때 등소도 등가서 수업을 하는데요. 요게 고1 통합각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예비 중상 같은 경우는 고1 통합각도 안 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수업할 때 고1 통합각이나 혹은 중2에 있는 힘과 운동 내용까지 같이 아울러서 쉽게 설명 시작하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챕터 때 수식이랑 그래프 변환 분석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10명 중에 9명 정도는 다 잘 이해하고 숙제를 해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밝은 얼굴로 귀가를 할 거고요. 2회차 때 넘어가서 이제 F는 MA라는 운동 방정식 수업을 할 텐데 요거를 2주간에 걸쳐서 할 수도 있고 한 주만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커리는 정해놓긴 하지만 저 혼자 앞에서 막 떠들고 나가는 사람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속도 봐서 잘 받아들이면 좀 빨리 나가고 좀 잘 못 받아들이면 좀 천천히 할 겁니다. 그래서 요 2회차 때 혹은 3회차 때 FNMA가 들어간 운동 방정식 수업하고 났을 때 아이의 표정을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회차 때 숙제를 잘 해가는지 저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요 수업 듣고 그 다음 회차에 숙제 가는 회차에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엄마 나 머리 아파. 오늘 뭐 물리수업 못 갈 것 같아. 그런 얘기 나오면 이제 그 아이는 이제 물리 이제 드랍이에요. 여기가 첫 번째 고비입니다. 딱 여기 잘 하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서 4, 5회차 때 이제 역학적 N의 전화 버전 나옵니다. 올해도 20번 문제가 여기서 출제됐죠. 거의 5년 연속이고요. 문제는 융합형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내용들의 토탈 융합형 문제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기역, 니은은 앞에 있는 소단원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벽이 되겠습니다. 여기 벽만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 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연력학 개정대도 그대로 남아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뭐 수시나 그래프 분석을 좀 약하게 하고 정성적인 내용만 다룬다고 해서 안에 나와 있지만 실제 고2 내신 때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 높습니다. 기존 출제 그대로 기조가 유지될 것 같고요. 이제 1학기 기말이 되면 이제 이렇게 되죠. 예전에는 이게 2학기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2 때는 여기 세 개가 중간고사 시험범위고 연력학에다 특수상대성이 기말고사 시험범인데 우리 아이들은 이걸 중간고사에 다 보는 겁니다. 한 학기 범위를 한 시험에 보는 거죠. 1학기 기말 되면 전자기 파동을 합쳐서 한 시험에 보는 겁니다. 시험 범위가 2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역학보다 비역학의 변화가 더 큽니다. 기존의 비역학에서 빠지는 건 전반사밖에 없어요. 전반사만 빠지고 다 그대로 남아 있고요. 전기장, 전기회로, 다음 축전기 이게 물리학 2에서 내려왔고요. 소비 전력은 중3에 있는 건데 이제 올라왔죠. 그래서 하나를 묶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전기장과 전기회로 부분이 큰 변화인데 마찬가지 이것도 원래 물리원에 있었던 겁니다. 전정 교육과정 때 다시 돌아오는 건데 마찬가지 현재 아는 정성적인 내용만 가르쳐라. 계산은 물퇴사자 이렇게 이제 현재 아는 나와 있지만 이제 뚜껑 열어봐야겠죠. 그래서 기존의 비역학 부분, 특별히 어려운 부분 없기 때문에 거기 공부하면서 새로운 부분이 있죠. 전기장, 전기로. 특히 이 학생들이 전기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전기로 이해 못하면 이제 축전기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부분 위주로 공부를 좀 체크해 주시고 나머지 비역학 부분들은 기존에 쓰는 중요 동과 똑같습니다. 조금 약해진 부분이 있고 특이점이 있다면 이제 그 작도가 좀 돌아왔어요. 이제 그 렌즈나 그 거울 작도가 예전 10년 전, 15년 전엔 중등 물리도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아이들한테 통곡의 벽이었어요. 작도 못하면 중학교 때도 물리 포기했었는데 그게 이제 물투로 올라갔다가 일부 이제 계정 물리학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 체크해 가셔서 의외로 비역학의 분량이 좀 더 방대졌다. 그러니까 현재 물리원이 좀 많이 쉽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9 개정교육이 물리가 너무 어려워서 물포자가 속출하는 바람에 역대급 수능 선택 제일 작은 암흑기가 7, 8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개정된 2015 물리원이 너무 쉽습니다. 분량이 2009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되고요. 난이도가 4분의 1 수준이에요. 물론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다 대부분 어머님들이라 그 요즘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을 옛날 어르신들이 뭐라 그래요? 요즘 군대 뭐 당나라 군대다, 뭐 캠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군인들 어때요? 힘들죠. 자기들은 힘든 거예요. 똑같습니다. 선생님들이 보기에 지금 물리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 과정인데 학생들은 계속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물리는 굉장히 쉬운 과정이에요. 이번에 수능 결과가 나왔죠. 제가 고3 수업은 하지 않지만 고2 수업까지 한 다음에 제가 고3 선생님은 누구 들으라고 제가 추천해 준 선생님이 있거든요. 보내요. 결과를 받아보면 고1 통합각 내신 등급이 5등급. 그러니까 현재 9등째에서 5등급이니까 딱 중간 정도 하는 거죠. 적당하게 숙제 한 50% 해오고 적당하게 안 해오고 적당하게 자고 적당하게 떡볶이 먹으러 다니는 평범한 친구가 5등 나옵니다. 아마 개포고 친구 같은데 그 정도 친구가 이제 이번에 수능에 물리원 1등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 2학년까지도 5등급이었어요. 물리원 그 내신이 5등급이었어요. 5등급, 5등급. 고3 올라가 3월 달에 이제 3등급, 2등급, 1등급 맞았는데 그 정도로 평범한 머리를 가진 친구가 늦게 공부를 시작해도 지금 1등급이 나오는 게 현재 물리입니다. 그만큼 쉬운 거죠. 그래서 개정된 물리화는 그 물리원을 이제 이어받되 이런 단원이 추가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한 학기에 끝나는 거기 때문에 공부가 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고2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준비를 시키고 있었냐. 고1 여름방학 때 보통 2학년 선택 과목 선택을 합니다. 학교에서 1차 조사를 해요. 그럼 이제 물화생을 할 건자, 뭐 화생질 할 거냐, 이렇게 판가름이 들겠죠? 그럼 첫 번째 판가름은 무조건 뭡니까? 물리죠. 물리를 못하면 자동 파생지니까요. 물리할 수 있으면 이제 물화생이냐, 물화지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 때, 고1 여름방학 때 역학 정도만 들어보고 이제 선택 과목 선택을 하는 거죠. 그게 가능했어요. 비역학을 안 해도 괜찮았습니다. 심지어 예비고의 겨울방학 때 비역학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가 역학인데 역학 시험을 못 보면 중간고사에서 물리를 버려요. 내신을 바로 버립니다. 그럼 수능에서도 물리는 안 보는 거죠. 그럼 비역학을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내신은 안 볼 거니까. 그래서 역학이 잘 나왔으면 고2 여름방학 때 전자기 파동을 들어도 2학기 내신이 나와요. 성적이. 그 정도로 비역학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집중 이수니까 1학기 기말고사에 비역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준비를 안 하고 고2에 올라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한 템포 빨리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때 이제 물투에 해당하는 과목을 해야 되니까
기존 친구들은 물투 준비를 아예 안 했습니다. 할 필요도 없죠. 할 이유도 없고요. 물투 수능 성대자가 6,000명인데 전국 1% 4% 들려면은 240명이잖아요. 그걸 누가 선택합니까? 그러니까 투를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수시를 쓸 친구 몇 명 빼고는 물투 내신은 공부도 안 하니까 그냥 물투는 없는 과목인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공부량이 준비해야 되는 게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좀 대학 가기 힘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건 비역학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습니다. 앞에 이제 전자기장 부분에 변화가 좀 많고 비역학 부분은 좀 이동한 게 있죠. 에너지 준위, 에너지 반도체, 수상대성이 원래 2단어 있었는데 3단어 이동했고요. 특상은 역학에 있었던 단어인데 밑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들 전반적으로 이제 앞쪽이 좀 더 난이도가 높고요. 뒤쪽은 약간 암기 챕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장 전위 축전기나 볼록레이 작도가 물투에서 이동했다라고 하지만 일단 계정 물리학까지는 물투에서 이동했지만 그 내용이 많이 어렵진 않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긴장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문제는 이제 2학기 범위 넘어갔을 때 투 과목이 되겠죠. 일단은 계정 물리학만 마찬가지로 정리드리면 현재 추세는요. 올해까지는 전부 다 수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6년 전, 7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강남에 있는 일반고조차도 수능형 문제를 출제를 안 했어요. 그냥 자기 창조형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안 드신 겁니다. 문제를. 이제 자기 창조적으로 만들면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냐. 단순 계산 문제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물리원 문제는 그 대학 교수님들이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생님이 만드실 수가 없어요. 수시 너무 높아서. 그래서 실제로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출제하는 문제가 중등 계산 문제를 출제해서 점수를 높이는 형식으로 출제해 왔었습니다. 7년 전까지는. 그러다가 그게 반복되니까 정시에서 입결이 안 좋은 거예요. 학교 내신은 1, 2등급이 나오는데 모의고사나 정시 수능은 정상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5년 전부터는 바뀌었어요. 강남 일반고도 전부 다 수능형으로. 그래서 모든 수업은 다 동일하게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위주 출제가 됐고 현재 올해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뭐 대표 작가 개폭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개폭고도 3년 전부터 수능을 바뀌었어요.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선생님도 바뀐 것도 있지만 아예 출제형을 바뀐 거죠. 그래서 올해 고3 올라간 친구들이 처음부터 수능 공부했기 때문에 올해 아마 기회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수능형 고3 수로 바뀐 지가 오래 전입니다. 이게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어차피 수능을 고3 때 보는 수능을 어차피 고2 과목으로 보기 때문에 고2 내신 수준도 고3 수준이었던 거고요. 아마 개정되고 2년 차가 된 저희 아들까지도 아마 해당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럼 이제 대부분 물리를 보면은 100명 중에 99명은 내용은 이해합니다. 제 수업을 듣거나 어떤 물리 선생님 수업 듣는 간에 내용은 이해하는데 문제를 못 풀거든요. 그럼 대부분 어떤 식의 공부를 하느냐? 공식을 일단 외워요. 그리고 이제 문제 펼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공식을 넣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다회차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 어머님들 중에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아이는 뭐 중학교 3학년 때 물리원을 한번 돌렸는데 그 정도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예비고 여러분들 은근히 있어요. 근데 이 과학은 6개월 간격으로 돌려야 됩니다. 아까 그 통합과 5등급 맞았는데 결국 수능 1등급 맞던 그 친구 물리원 4번 냈어요. 고1 여름에 한 번, 고2 올라간 겨울에 한 번, 내신 때 한 번, 내신 끝나고 내신의 역할이 끝나는데 역할을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3 올라갔어요. 5번째쯤 들으니까 이제 물리가 뭔지 알 것 같아 했습니다. 이 친구가. 근데 제가 볼 때 이 친구가 딱 평균이거든요. 이 친구보다 빠를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물리원 한 번 수업 듣고 심화 문제가 술술 풀 수 있으면 그 친구는 천재입니다. 그 친구는 이 수업이 처음부터 들어있으면 안 되는 친구죠. 영재고 학원을 갔어야 될 친구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다회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방에 이 내용을 듣고 공식을 대입해서 푸는 게 많이 힘듭니다. 다회차 연습을 시켜야 되고요. 이제 저희 아이들은 지금 현재 예비 중3이니까 아직 시간이 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시험 문항수가 문제인데요. 일단은 고2 물리학 현재 고2 기준으로 이제 24개, 27문제 편차가 좀 있습니다. 50분 주고요. 어떤 학교는 24문제에 40분 준 학교도 있습니다. 요건 이제 수능 연습을 시키는 건데요. 수능이 현재 20문제에 30분입니다. 그러니까 4문제 더 주고 10분 더 준다 이런 개념인데 문제는 그 난이도가 고3 수준이에요. 수능 문제 수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교 선생님한테 애들 시켜서 물어보라 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본인 출제하신 본인들은 그 시간에 이걸 다 풀 수 있는가 여쭤봤는데 모든 학교 선생님들이 다 못 푼다고 대답이 나왔어요. 자기는 다 못 푼답니다. 저도요 이 시간에 다 못 풀 것 같아요. 근데 모든 학교에는 100점이 있죠. 30분도 안 돼서 다 풀고요. 오빠 잡니다. 근데 100점이에요. 학교 시험지 오류가 강남 기준으로도 매년 한 문제 나오거든요. 재시험을 봅니다 무조건. 그 재시험 오류는 이 100점이 찾아요. 선생님 이렇게 풀면 이게 답이 나오는데 이렇게 풀어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오류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지켜보고 오류를 인정하고 재시험 보는 거죠. 그런 친구들이 적어도 학교에 두세 명은 있습니다.
두세 명은. 나머지 자리 가지고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2분 정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타임어택 연습을 해야 돼. 아마 화학 선생님도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물리도 마찬가지 타임어택 연습을 하는데 화학보다 덜합니다. 네, 계산 문제가 화학보다 적어요. 생명보다도 적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리학이 생각보다 개념 위주로 문제가 출제되고 실제 대입해서 숫자 계산하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임어택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평균도 보시면은 이제 현재 작년하고 올해 한 최근 3년간 평균 보시면 대부분 학교가 30점, 40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근데 1컷은 90점 이상의 학교가 많아요. 그러니까 학년 평균은 점점 내려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최근 한 4년 전부터 그 물리 바람이 불었죠. 물리를 꼭 해야 된다. 이 바람이 불어서 물리를 잘 못하는 친구도 물리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를 잘하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너무 좋은 거죠. 인원수가 늘었으니까요. 일말로 저기 그 압구정에 있는 그 현대고 있잖아요. 제가 현대고 수업을 이제 대초기 한 10몇 년 그 수업했었는데 역세적으로 가장 적었던 선택자 인원수가 38명이 때가 있어요. 이 학교가 400명 입학했던 때인데 38명 물리 선택자입니다. 이과는 230명이에요. 그러니까 화학, 생명 230명 선택하는데 물리가 38명 선택하는 거죠. 1등급 1명, 2등급 1명이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1등급 1명, 2등급 1명인데 그 1등을 누가 하냐? 올림피아드 대상. 2등을 누가 하냐? 올림피아드 금상이에요. 1년간 등수가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 현대고 130명이에요. 물리 선택자 엄청 많아진 거죠. 여학생이 많은데 불구하고 한대보고 사실상 여고 아닙니까? 한대보고 여고라고 불리는데 물리 선택자 180명입니다. 화학이랑 2, 30명 차이밖에 안 나요. 그만큼 물리 선택가 많은 거죠. 그럼 그 아이들이 물리 잘해 선택하느냐? 아니에요. 친구가 물화생 하니까, 엄마가 물리화생 하라고 하니까, 공대를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의대를 가기엔 좀 애매한 점수 같은데 노력은 하면 공대 갈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구조로 180명 중에 100명은 그렇게 물리 선택한 겁니다. 그 친구들이 죄다 역학시험 보고 나면요, 5, 6, 7, 8, 9 이렇게 깔아요. 현재 고2 내신 스타일 보면요, 180명 선택하면 100명 정도는 그 첫 번째 1학기 중간고사 보고 물리 버립니다. 바로 수신 전환이에요. 나머지 80명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2학기 기말고사 가면.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평균이 낮습니다. 근데 준비된 친구는 많으니까 1컷은 올라가는 거죠. 이게 최근 3, 4년간 추세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 선택하는 건 제가 물리 선생이긴 하지만 좀 신중해야 된다.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들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아까 그 평범했던 그 친구도 다회차 하고 나면 1등급이 나오긴 하니까. 네. 제가 이제 사용할 교재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실제 기출 문제랑 제가 이제 그 내신 때 사용하는 교재랑 제가 내신 때 사용 교재나 선행 교재나 거의 틀은 비슷합니다. 얼마나 비슷한지 이제 제가 연계성을 봤는데요. 이게 저만 이런 결과 나오지 않습니다. 대치동에 있는 모든 물리 선생님들은 교재랑 연계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학교 선생님들은 수능 특강 숫자만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보시면 단대보고죠. 보시면 여기 보시면 최하라고 써 있는 건 학교 선생님이 중학교 수준으로 계산 문제 낸 거예요. 이거 그냥 맞추라고 한 건데 알다시피 이제 단대보가 400명 입학이잖아요. 400명이 전원 강제로 물리 선택이고요, 지금. 중간고사 보고 나면 250명이 물리를 버립니다. 250명이 물리 버려요. 150명만 공부하거든요. 2학기 기말고사 지금 제 느낌상 100명만 공부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한 7개 낸 겁니다. 이게 평균 30점을 끌어올려줘요. 물론 이것도 틀린 친구도 있죠. 그 외에 이제 킬러 문제들은 제 교재는 거 똑같은데 제 교재 문제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기존 기출 문제예요. 수능 문제, 모의고사 문제, 순특강 문제. 숫자만 바꿔서 내는데 심지어 그림 조건 똑같은 적도 있어요. 숫자도 안 바꾸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 예시가 이렇죠. 실제 교재 문제, 수능 문제가 되겠고 단대보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빗면 내려가 이제 등가속도 운동인데 보시면 숫자만 다르고 물어보는 포인트가 다 똑같습니다. 제가 이번 선행 교재 둘 다 실어놨는데요. 요거를 첫날 수업을 다 듣고 요걸 공부합니다. 풀어봅니다. 그리고 실제 학교 불체가 이렇게 나온다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실제로 이게 나왔었고 학교 시험 이렇게 출제가 돼. 이걸 풀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등급이 나와.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프 똑같고요. 보시면 강령만 다르죠. 2L, 3L이고 2L, 3L, 4L이고. 학교 선생님들은 시험을 쉽게 만드시는 거죠. 문제를. 마찬가지 운동방천지 문제, 등가속도 문제, 열카 문제. 동일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연습을 하고 가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요. 예를 들어 42번 한 달 전에 풀었죠. 한 달 뒤에 다시 풀려고 그러면 틀린 경우 많습니다. 풀었던 거 한 달 뒤에 보면 또 틀려요. 반복해서 숙달해야 되는 거고요. 제 교재는 이제 제가 스텝별로 좀 나눠놨습니다. 난이도별인데요.
쉬운 거에서부터 어려운 난이도 순서로 나열을 해놨습니다. 가장 초회차 친구들도 스텝 1은 잘 풀고요. 스텝 2부터 이제 어렵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초회차에서 이제 드는 친구들이 스텝 2 풀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다회차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까지 넘어옵니다. 이제 스텝 3부터가 이제 실제 기출문제 난이도고요. 여기는 출제가 안 됩니다. 스텝 3 정도부터 이제 실제 출제되고요. 뭐 일반고 같은 경우는 한 20문제 정도, 자사 같은 경우는 한 15개 정도 스텝 3에 출제되는데 이게 수특 2점짜리 혹은 고2 모의고사 수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초회차 친구들, 예비 중3 친구들이 이번 겨울방학 때 제 수업을 듣고 여기 있는 문제를 2분 안에 풀 수 있다라고 하면 성공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공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텝 4가 심화 문제입니다. 수특 3점짜리 고3 모의고사 그 다음에 수능 문제 킬러 문제들 치러하는데 이게 자사고 기준으로는 한 7개에서 8개 일반고에서도 2-3개 정도 출제되는 킬러 문제들이 되겠죠. 요거는 2분 30초에서 3분 내에 풀 수 있으면 내신 1등급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목적성을 줄 거예요. 처음 한 친구들은 최소한 여기까지 2분에 푸는 걸 연습을 해라. 그리고 이제 다회차인 친구 혹시 예비 중3인데 그죠? 뭐 영재가고 준비했던 중1 때 뭐 저기 올림피아드 했던 친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친구들은 여기까지 풀 수 있을 때 3분 이렇게 제시를 할 겁니다. 이제 손 해설지가 되겠는데요. 제가 그 뒤에다 줄글 해설은 다 실어놔요. 수특에 있는 줄글 해설 다 실어놓는데 요즘 아이들이 줄글 해설을 잘 못 읽습니다. 근데 제가 수능 특강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이 모를 때가 많아요. 왜냐면 저도 이과고 글쓴이도 이과니까 문장력이 엉망인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문해력도 힘드니까 국어 독해 능력도 힘드니까 더 힘들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8년 전부터 태블릿에다 풀기 시작했어요. 제 교재는 모든 문제 이렇게 다 풀어가지고요.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요즘 그 유튜브들도 아이들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 볼 때도 짧은 자막 없으면 못 본다 하더라고요. 축약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축약을 해주는 겁니다. 이 문제는 기울기의 속도로 푸는 건데 기억은 왜 틀렸고 왜 맞고 니은은 무슨 식을 써서 틀렸어. 이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이제 이런 거요. 나는 1번에 니은이 왜 틀렸는지만 알고 싶다. 그럼 이것만 보는 겁니다. 왜 이게 맞는지 틀린지. 왜 맞는지 틀린지 직관적으로 보고 공부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예비 중3이긴 하지만 공부를 많이 시키실 거잖아요, 어머님들. 맞죠? 적게 시키실 거 아니잖아요. 여기 오셨으니까요. 그럼 이제 물리도 시키면 욕심이 있으니까 화학도 시키실 거고. 그럼 이제 뭐 같은 날이를 하면 전날 밤에 물리도 숙제되고 화학도 숙제되잖아요. 공부를 물리 화학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를 30분 1시간 고민하는 게 좋긴 해요. 물리 한 문제 하루 내내 공부하면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는데 그럼 다른 거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할 겁니다. 5분 이상 고민해보고 생각이 안 나면 해설지를 봐라. 우리가 물리만 공부할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만 고민하는 게 맞습니다만 현재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설지를 보라는 겁니다.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구나. 이해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문제를 풀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상당히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회차 설명 좀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네. 뒤에 또 1시에 또 그 영상 촬영이 있어가지고요. 일단 29일 날 1월 날 2시부터 5시에 개강을 하는데 계정 물리학을 먼저 쭉 수업을 할 겁니다. 9회차인데 이게 좀 솔직히 짧습니다. 9회는 예비고이 학생들한테 수업하기에도 좀 짧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못 다룬 챕터가 있습니다. 모든 단위를 다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전범위란 말을 저는 안 붙여요. 뭐 학원에서 붙여줄 수 있는데 전 전범위가 아니라 핵심 단위입니다. 핵심 단위. 그러니까 너무 비주류적인 기하적인 단어는 안 하고 킬러 포인트 부분 할 겁니다. 그래서 역학을 5번 하고 전자기 파동 뒤쪽을 이제 2번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의되는 파동이 여기에요. 2회차 때 운동방정식 여기 FNMA 수업을 하고 1월 12일 날 아침에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학원을 간다고 하는지 아프다고 하는지 여기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보조를 듣고 그 다음 주에 공부를 이제 숙제를 해가야 돼. 1월 26일 아침. 또 2번입니다. 2번. 요 2번을 잘 간다 그러면 뒤에는 다 듣는 거예요. 여기서 못 들었고 뭐 영상 본다 그러면 드랍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과감하게 진짜 아픈 거 아니면 공부를 못 따라가서 이거 못 듣겠다 하면요. 클리징을 보내시고 클리도 못 따라가겠다 하면 드랍 시키신 다음에 6개월 뒤에 다시 시키세요. 예비 중3이니까요. 머리가 지금 성장한 시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석 달 뒤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화학 동시에 시작했는데 물리는 도저히 못하겠다. 화학 마저 시키세요. 괜찮습니다. 화학을 하고 나면 그 다음 3개월 뒤에 물리 시작할 때 괜찮을 수 있습니다. 머리가 그 사이에 성장했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 주차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콴다에서 아마 이 커리는 다른 학원도 있습니다만 콴다에서 아마 이제 요 뒷커리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기존 물투예요. 기존 물투에서 3월 9일 날, 그러니까 3월 2일 날 한 번은 이제 제가 후강합니다. 아까 이제 그 내신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휴강하고 마찬가지 이어져서 가고요. 중간에 이제 그 내신 대비 휴강 있죠.
중학교도 시험 봐야 되니까요. 저도 이제 그 내신 대비 학생들 해줘야 되고. 그래서 기존 물투 내용을 마찬가지 할 겁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있고 전작, 양자가 있죠. 이제 기존에 개정되는 이게 독자적인 단원입니다. 독자적인 과목 하나, 과목 하나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걸 9회 다 하는 것도 솔직히 많은 겁니다. 과목 2개인 거니까. 그래도 마찬가지 제일 어려운 단원이라 생각되는 부분들 위로 수업할 거여서 일단 3월 달에 제 커리 중에는 유일하게 칸다에서만 이 커리를 깔아놨고요. 아마 여기까지 진행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을까라도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오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시험을 볼 겁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다른 선생님한테 똑같고요. 중등 물리 수업 기초부터 설명해서 쉽게 설명하고 연계되는 고1 과정 통과 물리도 설명해주고 그다음 고2 물리학 이어지는 거 설명을 다 해주고 고3 수준까지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보시죠? 물리가 처임 학생도 따라할 수 있는 눈높이 막중 가자 할 겁니다. 정말 쉽게 설명할 거거든요. 그래서 매주 테스트 보고 문자 발송하는 다른 선생님과 똑같고요. 마지막에 성취도 평가를 볼 겁니다. 등급을 박아드려요. 등급을. 9등급 기준으로 박아드릴 겁니다. 성취를 봤을 때 이 학생은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 기재드리고요. 그 다음 밑에 등급은 이제 노력이 필요한 등급. 노력이 필요한 등급은 제가 나중에 상담을 드릴 수도 있지만 여기에 진입하시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노력이 필요한 등급인데 물투 과정을 지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다시 돌려야죠. 이걸 다시 돌려야죠. 그래서 여기 성취도를 보고 괜찮은 친구들만 제가 그 다음 갈 수 있게끔 제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고요. 모르는 내용을 앉아놓고 가기가 드는 곤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투 내용 들어갈 때 진입할 때는 제가 한번 뭐 상담을 드릴 수도 있다. 인원이 적을 수도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중요한 채점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내년 여름이나 혹은 이제 내후년 여름쯤 되면은 이제 물 원투에는 역학만 묶어서 수업하는 수업도 제가 할 거예요. 이제 개정 물리학에는 역학이랑 물투에는 역학이 이어지기 때문에 같이 한 방에 묶는 거죠. 그렇게 수업도 제가 나중에 진행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동일한 시스템은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예상 등급 하나는 성취 평가 볼 겁니다. 모든 성취 평가는 평가원 문제에서 만들어 준 걸로 등급권 나온 걸로 볼 거기 때문에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니라 나라에서 국가에서 만들어 준 문제로 국가에서 나온 평가 등급으로 제가 객관적 테스트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유튜브 송출합니다. 저 무조건 라이브로 송출해서 몸이 좀 안 좋은 친구들 특히 겨울에 갑자기 아이가 뭐 그 뛰놀다 와가지고 감기 걸릴 수 있잖아요. 집에서 수업 들을 수 있게끔 라이브 송출할 거고 라이브 송출한 경우에는 제가 전담 조교를 배치해 가지고요. 저랑 조교를 학생이랑 단톡방을 만들어요. 그래서 실시간 과제 제출 다 받고요. 테스트도 실제로 받습니다. 라이브라고 제가 관리 소홀하지 않거든요. 질문도 거기서 할 수 있게끔 만들 거고. 그다음에 온라인 클리닉 당연히 뭐 새벽까지 다 질문 다 받고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픈 클리닉을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클리닉도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조교나 저희 실장님이 따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 학생이 3회차 테스트 결과 좀 안 좋다. 학생 시간이 언제 괜찮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짧으면 10분, 길면 1시간 이제 개인 클리닉 잡아드리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 채울 수 있게끔 겨울 방학 동안에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조교들은 제가 무조건 제자만 뽑습니다. 제가 수업했던 제자들, 제가 어떻게 문제 풀고 수업 진행하는지 아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뭐 연고대나 스카 이상 이 친구들 저보다 물리를 잘 풀어요. 거의 뭐 물리 괴물줄입니다. 이 친구들이 집중 케어할 수 있게끔 제가 세팅을 할 겁니다. 그 외에 뭐 특이한 사항은 뭐 중간고사 기구 행한다는 거 3월 달 들어가면요. 두두 다섯인데 벌써 이제 3월이기 때문에 어머님들 여기는 아직 보지 마시고요. 12월 거부터 1월 거부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다 끝난 것 같아요. 콴다 시간표만 제가 따봤는데요. 우리 아이들 시간표도 여기 있네요. 그죠? 일요일날 2시. 제가 알기로는 화학이 밑에 있는 걸 알고 있고 물려야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예비고1이나 예비고2 기준이 수업이 되겠습니다. 뭐 예비 중3이지만 통과 수업을 들어도 뭐 상관없겠죠. 여긴 예비고1이 있긴 하지만 어쨌건 형 누나들이랑 같이 들어도 되겠고요. 개강식이 정리해놨지만 어차피 저희 아이들 해당된 수업은 요거랑 요건 이제 예비고1 수업이니까 요거랑 아니면 요거 정도 통과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고민이 되실 수도 있어요. 뭐 물리, 화학을 동시에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물리 먼저, 화학이 먼저냐, 아니면 통과가 먼저냐. 이렇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번호 남겨놨으니까 문자 남겨주시고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어머님들도 지금 다 설명에 지금 열심히 다 참여하셨고, 다른 학원 설명회도 가실 거잖아요. 근데 설명회 짜시면서 시간표 짜시면서 아이들하고는 상담을 하고 계신지 저는 좀 묻고 싶어요. 계획이 부모님들만의 계획은 아닌가. 우리 아이들은 이걸 할 생각이 없는데 그래서 밀어 넣고 나면요 의외로 역효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를 할 수 있는지 아이가 해야 되는지 약간 그 당위성 같은 거 설명만 좀 해주시면 보내주시기만 하면 나머지 끌어가는 건 제가 할게요. 재밌게 하든 웃기긴 하든 뭘 하든 이해시키긴 해서 재밌게끔 만들어서 물리하게끔. 어쨌건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와요.
근데 여기 왜 왔는지 모르는 걸 앉아있어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보내주시면 그 다음부터 단위 기간은 제가 하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뒤에 선생님 또 계신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